ETF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경험하고 공부한 끝에 삼성그룹에서 20년간 근무하고 다음 달에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건 자산과 현금 흐름을 좀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순 자산은 20억인데요. 잠실 아파트를 한 4년 전에 14억 5천에 구입을 해서 4, 5년 만에 10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4억 5천인데요. 전세 끼고 샀기 때문에 전세금 9억 3천을 뺀 순자산이고, 제가 지방 아파트가 있는데 2억 시세에 있고요. 정기예금으로 1억, 개인연금 1억 2천만 원, 저축보험에 2천만 원이 있습니다.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는 금액은 제 계좌에서 7천만 원 투자하고 있고요. 월 200만 원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요. 숨만 쉬어도 뭐 이렇게 월급만큼의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퇴사하게 되면 7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서 월 400만 원 이상의 현금 흐름을 가져갈 계획입니다. 현재 대출은 전혀 없는 상태라서 마음 편한 상태입니다. 작가님께서 순자산 얘기를 해주셨을 때 네. 이제 부동산이 있으셨단 말이죠. 네.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네. 있었는데 그걸로 봤을 때 뭔가 원래 부자셨던 건 아닐까. 김포 아파트를 평당 1,000만 원에서 3억 2천에 32평을 분양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포 아파트는 몇 년이 지나도 요지부동이더라고요. 가격이 안 오르더라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부동산 강좌도 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를 살라고 해서 전세 끼고 이제 잠실 아파트를 샀는데 네. 대출을 한 3억 5천 정도 와이프랑 저랑 신용대출 내서 네. 이렇게 산 거거든요. 네. 한 4, 5년 후에 10억이 그렇게 크게 오른 거죠. 그래서 자산이 크게 오른 거지. 평당 1,000만 원짜리 김포 아파트에서 3억 2천짜리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재테크를 하기가 네. 쉽지가 않아요. 부모님이 공부를 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했고, 왜 이렇게 대학 시험을 봐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끌려다녔습니다. 취업하고 나니까 좋은 배우자랑 결혼했어요. 애를 낳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야 된다, 뭐 대치동에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렇게 해도 또 이제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가장들은 허리가 휘는 거고, 뭐 월급이라는 마약을 맞아가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가 저의 현재 모습이 대기업에 다니고 공무원 와이프의 귀여운 딸이 있지만 행복하냐고 묻는다고 하면 자신있게 행복하다고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미래에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냐? 확신을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삐끗하지 않고 잘 살아왔는데도 좀 삶이 공허하고 이게 살아온 게 맞나, 이렇게 좀 문득 바쁜 생활 와중에서 잠깐 멈추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뉴얼 같은 삶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고 재테크를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자산을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순자산과 또 현금 흐름을 굉장히 잘 갖춰 놓으셨는데 그중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7천만 원으로 매달 2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배당 위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MVDY라는 ETF 28.1%, JPQ 26.5%, QYLD 20.7%, JPI ETF 17.1%, 코니 7.6%입니다. 월 200만 원 중에 MVDY가 70.2% 정도 나오니까 한 30, 40만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코니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초고배당주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리스크는 아무래도 좀 있겠죠. 근데 저는 다음 달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큰 현금 흐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고배당주 위주로 만들어 놨는데요. 여러분께서는 10에서 15% 연배당률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퇴사 후에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면 점차 리스크가 좀 낮은 연배당률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변경해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럼 작가님 근데 이 종목들을 왜 선택하신 거예요? 연 배당률 10% 이상 되는 고배당주를 찾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도 높고 좀 그나마 안정적인 거를 제가 좀 추려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겁니다. 미국 주식이다 보니까 괜찮은 걸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 대신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테슬라나 뭐 그런 개별 종목보다는 ETF이기 때문에 등락폭이 개별 종목보다는 좀 낮고요. 월마다 테슬라는 배당금을 안 주듯이 월마다 요 ETF는 배당을 따박따박 주기 때문에 뭐 오르건 내리건 뭐 일정하게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바로바로 나오고, 그래서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장기간 가져가면 떨어진 만큼 금액을 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배당. 네. 목적이 배당금이면 뭐 배당주 ETF에 투자하는 게 좋죠. 작가님께서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하셨단 말이죠. 이 포트폴리오를 초심자에게도 좀 추천을 하시나요? 근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뭐 테스트 차원에서 조금씩 넣어서 실제로 이제 배당금이 잘 나오느냐, 하락은 많이 하지 않느냐, 이렇게 테스트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의심을 했는데 실제 제 계좌에 또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또 이제 카톡으로 입금됐다고 하면 또
배당을 입금됐다고 알림 하면 메시지가 또 오나요? 또 기쁘고 예. 돈을 한꺼번에 넣어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 좀 분할해서 좀 하나씩 이렇게 분할 매수. 매수를 하는 예. 게 나을지.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등락폭이 높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를 많이들 추천하는데요. 배당주 같은 경우는 등락폭이 개별 주식에 비해서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금이 준비되면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작가님 네네. 사두기만 하면 될까요? 계속 그대로 두기만 하면 될까요? ETF가 주가 변동이 거의 크지 않으면 그대로 놔두면 될 텐데 네. 등락폭이 되게 큰 ETF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은 손해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NVD와 ETF랑 코니 ETF의 비중을 원래 거의 비슷하게 뒀었습니다. 20% 정도 비슷하게 뒀었는데 지금은 괜찮지만은 그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때 좀 코니가 하락하다 보니까 네. 코니의 비중을 좀 줄이고 이제 엔비디아가 또 이제 잘 나가다 보니까 엔비디아 비중을 좀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 큰 변화가 없으면 네. 뭐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둬도 무난하다고 봅니다. 아니면은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하락하는 ETF에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해서 평단가를 좀 맞춰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요거를 그러면 비정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주기가 정해져 있으실까요? 전문가들 뭐 금융기관에서는 6개월마다 리밸런싱 하라고 하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그 ETF 중에 큰 폭으로 하락한 경우에만 조금 하고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가면 특별하게 건드리진 않습니다. 그게 사실 신경을 쓰기도 싫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하나의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식 현황 이런 걸 안 볼 수 있도록 그냥 처음에 세팅을 하고 나서 큰 변화가 없으면 리밸런싱을 안 하는 편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가님은 하루에 어느 정도 신경을 쓰시는 편이세요? 자기 전에 한번 주식창 한번 보고 네. 하고요. 안 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오늘 좀 뭐 올랐나 한 번 정도. 그것도 뭐 단연히 바쁜 일 있으면 보진 않습니다. 예. 오르든 말든 나는 뭐 신경을 안 쓴다. 배당금만 받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은 이렇게나 좋은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왜 네. 다들 안 하고 있는 걸까요? 저도 뭐 주변에 네. 이렇게 뭐 7천만 원으로 지금 월 200만 원 정도 받고 있다 하면 주변 반응이 뭐 사기 아니냐 뭐 의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뭐 남들도 다 그거 하지 왜 뭐 미쳤다고 뭐 예금을 하냐 뭐 맞아요. 적금을 하냐 이렇게 하는데 경험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실제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인터넷이나 뭐 블로그만 보시더라도 그렇게 투자하시는 분 의외로 많아요. 하시는 분만 또 하시니까 자기들만 어떻게 보면 좋은 거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책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이제 소개되고 하니까 점차 월배당 ETF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3, 4년 전에 이제 미국 월배당 ETF가 인기를 끄니까 2년 정도부터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도 이거랑 비슷한 미국 월배당 ETF를 한국에 상장하기 시작했고 네. 거의 그대로 복사해서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 때문에 한국 자산운용사들도 그대로 상품을 카피해서 한국에 상장시켜서 팔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든 뭐 면접을 치르든 뭐 이런 게 연애도 그렇고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의심하고 두렵게 마련입니다. 항상 처음이 좀 어려운데 한번 시행하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몇 주씩이라도 좀 사보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월배당 ETF 하다 보면 뭐 상가나 다가구주택 같은 수익형 부동산보다 뭐 임차인 스트레스도 덜 하고 미국 월배당 ETF를 통해서 뭐 퇴사도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께서도 이제 네. 처음에는 조금 신중했고 뭔가 의심도 들고 하셨을 텐데 어느 순간에 이거다. 이거라면 내가 회사 40대 은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느끼셨는지도 궁금해요. 몇 주씩 이렇게 시험 삼아서 네. 투자하다가 확신이 들어서 7천만 원을 넣었는데 놀면서 월 200만 원이 진짜 들어오니까 큰 금액이 진짜 실제로 계좌에 들어오니까 이거다 하고 뭐 7천만 원 더 해서 월 400만 원이 되면 퇴사도 할 수 있겠다. 회사를 안 다니면 뭐 최고다. 네. 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말씀하시기에 작가님은 네. 삼성에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 고액 연봉적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 친구들도 보면 같은 대기업이지만 비슷하게 이제 또 놀고 놀러 다니고 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좀 비슷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또 모으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 쓸 거 쓰면은 모으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저만 이제 탈출하게 되겠죠 회사에서. 예, 다른 분들은 먹고 싶으면 먹고 여행도 자주 가고 뭐 외제차도 사고 했는데 전 그러지 않았거든요. 미래를 위해서 아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처음에 좀 아끼는 게 좀 힘들긴 하지만 목돈을 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월배당 ETF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시작하는 게 되게 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5년 정도만 더 빨리 했어도 더 일찍 나왔고 더 훨씬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자산을 이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근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저도 시작해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좀 더 빨리 시작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생활하시고 결혼하고 또 이게 육아를 하다 보면은 돈 나갈 일이 항상 많은 게 그쵸. 현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돈 모으는 게 조금 어려요. 지금은 재테크가 항상 어려요. 이 핑계를 네. 나도 모르게 네, 좀 사실 청승맞다는 좀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좀 참아야 되나, 사지 말아야 되나, 아껴야 되나 좀 그렇게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는데 네. 참아야죠. 그렇게 안 참으면은 그 미래에도 현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지금 생활이 미래에도 똑같다고 하면 미래가 없으면은 암담하잖아요. 네. 빨리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이 뭐 반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작이 곧 성공이다. 시작이 전부다. 이렇게 하니까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늘 이야기는 특히 회사에 지치고 네. 사람에 지치고 또 육아에도 지치는 현타 오는 우리 30, 40대 직장인 분들께서 본인만 감동받지 마시고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